자,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이 팽창이 된다. 또는 시간이 지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길이가 수축이 된다. 그치?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질량이야, 질량. 그래서 질량이 원래는 물질에 가지는 고유한 값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질량도 그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에 따라서 질량의 크기가 변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질량, 근데 문제는 이 질량의 변화에서 거기에서 에너지 출입도 같이 나타나. 그래서 이제 우리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E는 mc제곱, 아주 유명한 거 하나 나오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인데, 이거는 이제 태초에 우주가 이제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직전에는 한 점이라고 했는데, 이건 있잖아. 질량이나 에너지가, 자, 이게 거의 그 에너지 아주 밀집돼 있어가지고 질량을 이루는 물질을 구성 입자들이 거기는 생성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아주 상상도 못할 고밀도의 에너지들이 모여 있다가 이게 펑 하고 터지면서, 자, 이 에너지 온도가 내려가면서 밀도가 작아지면서 이때 이제 질량 구성은 입자, 기본 입자, 뭐 쿼크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하면서 질량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어쨌든 자, 질량은 고정된 질량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뉴턴 역학에서는 고정된 질량, 변하지 않는 질량 했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질량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질량은 증가한다. 뭐야?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자, 질량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아주 현상이고, 그래서 같은 물체라면 가지고 있는 고유 질량, 자, 우리가 요 m0를 고유 질량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자, 정지 상태에서는 자, 속도가 0이거나 아니면 속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는 자, 이 질량, 고유 질량의 값으로 유지가 되지만 이 속도가 빨라져서 거의 광속에 근접하게 되면 이 고유 질량에서 이제 상대 질량으로 바뀌면서 질량의 크기가 자, 광속의 0.4배 요 전후로 해서 질량이 증가하다가 자, 거의 광속에 가까워지게 되면 무한대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속력이 증가할수록 자, 물체의 질량은 증가한다. 자, 그래서 속력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물체 질량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자, 우리 그 앞에서 요 식 하나를 한번 했을 거야. 그치?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얘를 L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L0에다가 자, 요것이 성립이 됐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측정하는 상대 질량,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질량이 증가하니까 공식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 1. 자, 고유 질량. 그러면은 자, V가 0이면 얘가 1이 되니까 M이 N0가 됩니다. 그쵸? 자, V가 C라면은 M은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치? 바로 이런 거지.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면 고유 질량에서 상대 질량 값은 어떻게 돼? 증가하고, 그래서 빛의 속도가 되면, 자, 무한히 증가한다. 그래서 요 공식 잘 기억해도, 여기에다가 맞춰서 갈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물체의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물체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그 증가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자, 이게 질량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질량으로.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 질량 이꼴 에너지다.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자, 여기서 공식 이제 이게 나오네, 지금. 아씨. 자, 우리가 이제, 상대론적 질량이야. 상대론적 질량. 그러니까 고유 질량은 언제 질량이냐면 정지 상태의 질량을 고유 질량이라고 하고, 자, 고유 질량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상대적인 질량은 그 속도에 따라서 그 상대적인 질량의 크기가 나타난다, 달라진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지. 우리 바로 요거 했던 거. 자, 이 공식 유도한 거 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어 준대요. 아니면 헷갈리면 요거 세 개를 외우기 헷갈리면은 요거 있잖아. 요거 하나에다가 여기 t였잖아. 자, 시간은 증가하는 거잖아. 질량도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m, 여기 m0 하게 되면은 질량에 대한 값이 되고, 자, 길이는 수축하니까 여기가 L0고 여기에 L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식으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왜 이 증가하냐면은 물체가, 자, 이제 관찰자가 어떤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바라봤을 때 이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측이 된다는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이유는, 자, 그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빅뱅이에요, 빅뱅. 빅뱅에서 우주 전체 질량은 빅뱅 초기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이야.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질량 에너지의 동등성 또는 등가 원리라고 하고, 그래서 E는 mc 제곱이라는 이 공식,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공식을 어디에서 써먹냐면은 결국은 핵반응에서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자, 핵반응에서 질량의 결손이 생기면 결손된 질량만큼 어떻게 돼?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주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태양의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 등가 원리. 그 식은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정지 질량이라는 것이 이제 고유 질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정지 질량, 고유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에너지는 그것이 결국 뭐가 돼요? 고유한 에너지가 되죠. 정지한 에너지가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자, E는 mc0 c 제곱은 여기가 m0가 정지 상태의 질량이기 때문에 요때 E는 정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 에너지고,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빨라지게 되면 m0가 커지니까 에너지가 이제 커질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질량이 반대로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질량 결손, 그러니까 m0하고 m을 봤을 때 어떻게 돼? 자, 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m0 빼기 m이 바로 결손된 질량이에요. 결손된 질량. 그래, 질량이 결손됐어. 그러면 이거는 핵반응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로 어디서 다루냐면 핵반응에서, 즉 핵분열이나 핵융합 과정에서, 자, 반응 전, 핵반응 전과 핵반응 후의 질량인데, 왜 이제, 그럼 뭐야? 핵이 융합이라는 거는 핵이 커지는 거야. 근데 핵융합에서 질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자, 핵분열은 커진 핵이 작아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근데 쪼개지는 과정에서도 질량이 감소한대. 아니, 핵이 커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드는데 핵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든대. 이게 뭐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거야. 자,
요 그래프야. 이 그래프부터 먼저 설명하고 갈게. 이 그래프부터 먼저 설명하고 갈 거니까. 자, 지금 핵자당 결합 에너지 그래프가 주어졌다. 자, 핵자가 뭘까? 핵자. 핵자. 원자핵의 구성 입자예요. 그러니까 뭐겠니? 양성자. 그렇지. 중성자를 통틀어서 핵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핵자 수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질량수가 된다는 거지. 그럼 핵자당 결합수라는 거는 양성자든 중성자든 요 입자 한 개당 자, 왜냐면 원자 핵을 이룰 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간의 핵력, 강한 핵력에 의해서 원자 핵이 결합이 되거든. 원자 핵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는 거는 자, 바로 뭐냐면은 이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간의 결합, 원자 핵을 이룰 때의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고요. 이때는 요 Y축의 요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결합을 형성할 때, 원자 핵을 만들 때, 자, 방출하는 에너지야. 알지? 그러니까 그 핵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하는 에너지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잘 봐라. 자, X축이 매스 넘버야. 매스 넘버. 질량수. 알겠지? 그래서 이 매스 넘버는 질량수입니다. 자, 핵자수가 돼, 핵자수. 자, Y축은 네거티브 오브 바인딩 에너지 퍼 뉴클레온, 그쵸? 그리고 단위는 메볼트, 메가 전자볼트라는 단위를 써. 그러니까 바인딩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야. 자, 뉴클레온이라는 것이 바로 핵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핵자당 자 결합 에너지인데 네가티브입니다. 네가티브. 알죠? 네가티브예요. 우리가 네가티브라는 거는 일종의 뭐냐면은 방출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방출되는 거예요. 자, 봤더니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철의 원자 핵을 만들 때 요때가 방출된 에너지가 제일 많아. 알겠지? 자, 그러니까 자, 여기가 수소죠. 그럼 수소부터 철까지 쭉 갈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커지는구나. 맞지? 자, 다음 여기가 238 질량수 가지는 우라늄, 235 우라늄 동위원소야. 얘가 철로 가는 동안 자, 여기에서도 어떻게 돼요? 반대 일로 갈 때도 방출하는 에너지가 커지는구나.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요 철을 기준으로 갈 거야. 철을 기준으로.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안정하다는 의미가 있어. 안정하다, 스테이블하다. 자, 스테이블하다. 자, 이 안정하다 의미는 변화가 적어진다. 자, 변화가 적어지는 게 안정하고, 그럼 변화가 적어지려면 에너지 측면에서는 에너지는 커져야 되니 작아져야 되니? 작아져야 돼요. 자, 인력은 어떻게 돼야 된다? 커져야 됩니다. 자, 인력이 커지면은 반대 개념인 반발력의 크기는 작아져야죠. 자, 이것이 안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봐. 방출된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 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지니 작아지니? 안정해져, 불안정해져?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로부터 철까지 얘는 핵이 두꺼워지는 거지? 핵이 커지는 거지? 핵융합 과정에서 즉 수소에서 철까지 가는 핵융합 과정은 안정해지는 과정이니까 이때는 핵융합하면서
핵융합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라늄이네. 우라늄에서 철까지 가면서 어떻게 돼? 이거 핵분열이지? 그럼 핵분열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커지니까 안정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소부터 철까지는 핵융합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라늄에서부터 철까지는 어떻게 돼요? 핵분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는 자, 수소로부터 철까지 핵융합하면서 에너지 방출하니까 이때가 바로 질량이 결손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 우라늄에서부터 이제 철까지 과정에서는 핵분열할 때 자, 에너지가 방출된 에너지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질량이 결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요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핵융합하고 자, 핵분열 과정을 왜 핵융합에서 자,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 당연히 반대로 핵분열일 때는 질량 결손의 질량이 증가해야 되잖아. 근데 핵융합에도 질량 결손이 생겨서 에너지 방출하고 핵분열에서 질량 결손이 생겨서 에너지를 방출해. 그것은 바로 요 철을 기준으로. 됐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빅뱅에서 자, 우주에서 이제 어떻게 돼? 별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에서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탄소고,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우주, 그 별에서는 자, 그래서 별에서 만들어지는 자, 별에서 생성되는 자,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예요? 철인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별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뭐 크립톤이나 이런 것들, 우라늄 얘네들은 어디서 생성이 된다? 초신성 폭발에서. 초신성 폭발에서 자, 얘네들이 얘로 가려면 어떻게 되니?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에너지를 엄청나게 큰 에너지 흡수해야 되겠지. 그래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발생하는 매우 큰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라늄까지 무거운 원소들이 그때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 자발적인 과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거지. 1번 수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철, 자, 질량수 56짜리 철까지 만들어지는 요 과정과 그 다음에 238 우라늄에서 자, 질량수 56의 철이 만들어지는 요 핵융합 과정과 자, 요 핵분열 과정은 자발이다, 비자발이다? 자발이지. 자발이지. 자발적인 과정이다. 자발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별에서는 계속해서 요 자발적인 과정, 철까지 핵융합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는 우라늄이 계속해서 어떻게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란 말이야. 멘틀 대류의 근원 에너지가 요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할 때 바로 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질량 결손이 왜 일어나는지, 핵융합에서 왜 일어나는지, 핵분열에서도 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지를 이 그래프 가지고 결합 에너지 정확히 이해하란 말이야. 알지? 이것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과정이 이해가 되니까 이제 외우기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자, 핵융합이나 핵분열에서 질량 결손이 생기는 이유는 다 철까지 핵융합, 철까지 핵분열이야. 쉽게 말해서. 있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량 결손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지. 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자,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든대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자, 질량수 1짜리의 수소의 질량은 1.007825U, 이거 이제 질량 단위 U고, 그래서 U의 단위는 굉장히 이제 작아요. 요렇게 되고, 자, 헬륨의 질량은 자, 요렇게 된답니다.
그치? 그러면 4개의 수소 원자이니까 4 곱하기 1.007825U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한 개 헬륨의 질량이 되니까 한 개의 질량 4.002603U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곱하고 했더니 뭐야 이게 이제 핵융합 전이고 후지. 그랬더니 0.28697U가 돼요. 그치? 그러면 이만큼의 질량 결손이 발생이 된다는 거야. 그럼 결손된 질량이 요거니까 여기에다가 U 자리에 이제 얘를 집어넣어주면 결손된 질량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결손된 질량, 자, 델타 M은 0.28697, 그 다음에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자, 킬로그램이에요. 그치?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자, E는 MC 제곱을 해주면, 여기에 빛의 속도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약 이제, 1초에 30만 킬로미터니까 이거를 메타로 바꾸면은 10의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가 되고,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드는 의문. 잘 봐라. 자, 얘는 양성자 한 개야. 그럼 4개의 얘니까 4개의 양성자가 돼요. 근데 자, 얘는 양성자가 몇 개? 2개의 양성자야. 알지? 그리고 2개의 중성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한 개의 질량을 비교하게 되면 한 개의 질량을 비교할 때 자, 어떻게 했냐면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는 중성자가 아주 미묘하게 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4개의 양성자와 자, 요거 2개의 양성자면 질량은 얘가 더 크거든. 근데 오히려 질량은 반대가 됐단 말이야.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얘네들은 4개의 양성자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2개의 양성자하고 2개의 중성자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 4개의 양성자가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중에서 2개의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 어떻게 돼? 질량이 늘어나잖아. 그치? 내가 여기 아까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이 자발적인 것은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해. 자, 이 과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태양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거든?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먼저 양성자 4개 중에서 2개가 중성자로 바뀌어야 돼. 그럼 이때는 질량이 증가하지. 그치?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몇 도시에서 일어나냐면 1500만 도시가 돼야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먼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흡수해서 자, 2개의 양성자를 2개의 중성자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질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나서 중성자 2개하고 양성자 2개가 어떻게 돼?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해. 자, 그러면 결합할 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결합 에너지 방출하잖아. 그치? 그래서 결합 에너지 방출하면서 안정해지잖아. 그때 안정해지면서 얘네들의 질량이 결합이 되는 순간 질량 결손이 생겨버려. 그래서 이때 질량 결손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 질량하고 요 질량에서 전체 줄어든 질량값이 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과 후의 질량을 딱 주어줘서 그 과정을 빼고 처음과 마지막의 질량만 주어줬으니까 당연히 결손된 질량이 나오겠지만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오이씨 뭐야 오히려 질량이 늘어나는데, 그치?
그러니까 요 과정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라.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질량 결손에서 실제로 자, 태양에서 이제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졌을 때 자, 질량된 결손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의 크기를 찾았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가지고서 태양의 질량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야. 태양의 질량을. 자, 간단해. 자, 1초당 방출된 에너지가 나와. 자, 그럼 1초당 감소하는 태양의 질량을 구하세요. 아, 그럼 그래 놓으면 되지 뭐.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러니까 결국 얘를 빛의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지. 빛의 속력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감소돼 1초 동안 태양의 질량 이만큼 줄어든대요. 와, 1초 동안 400만 톤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아주 의미 없는 질량 크기다. 됐지? 그래서 요거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핵융합 반응하고 핵분열이 들어가잖아. 꼭 기억할 것이 핵융합 반응이든 핵분열이든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하나로 공통되는 거는 핵융합, 그러니까 핵반응 전과 후에 뭐가 같다? 아니, 질량의 결손이 일어나잖아. 핵반응 전과 후에 무조건 같은 것은 질량수가 같다는 거예요. 핵자수가 같다. 물론 질량은 차이가 나지만. 알지? 그래서 자, 핵반응 전과 후에 뭐가 같냐면 자, 질량수가 같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전과 후에 전하량이 같다. 자,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전자볼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1메가 전자볼트. 맞죠? 메가는 100만. 맞지? 그래서 1메가 전자볼트는 100만 전자볼트. 그리고 단위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줄이야. 그래서 요거인데, 요거는, 뒤에 우리 2단원에서 보호의 선 스펙트럼 할 때도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이제 그 화학에서 에너지 준위는 킬로줄 퍼 몰로 표현했잖아. 그치? 보호에서는 전자볼트 쓴다. 요 단위 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단위 쓸 거라는 거.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태양의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수소 원자 핵이죠. 그래서 4개 수소 원자 핵이 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자, 수소 원자 핵이 해서 그러니까 요 2개가 충돌하면서 중수소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자, 충돌해서 중수소가 되고 얘네끼리 자, 핵융합해서 헬륨이 된단 말이야. 헬륨 원자핵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중수소가 되고 중소 원자핵끼리 핵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핵반응 전과 후에 질량수가 같다고 그랬지? 질량수가 1인데 4개니까 질량수 4지? 자, 질량수 4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항상 무조건 질량수는 같아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핵반응 전과 후에 뭐가 같다? 전하량이 같다고 그랬어. 알겠지? 자, 전하량이 같다고 그랬어. 자, 그럼 뭐냐? 이게 수소 원자핵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1입니다. 지금. 그럼 플러스 1이 4개니까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헬륨도 원자핵이니까 얘도 플러스 2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래서 플러스 2라는 양전자가 나타나는 거야. 양전자. 그러니까 플러스 4 더하면 플러스 4. 그래서 좌우의 전하량 똑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때 질량 결손 아까 계산했지만 그래서 26메가 전자볼트라는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자, 이것은 태양에서 일어난 거야. 태양에서.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공 핵융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공 태양이야. 인공 태양. 자, 태양 자체는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 우리 이제 이 지학도 하니까 지학에서 마지막 도는 이제 우주 나오니까 거기서 나오겠지만, 자, 이제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을 때 성운 물질들이 중력에서 뭉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자, 그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태양 그 중심의 온도가 1500만 켈빈 온도가 됐을 때, 이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계열성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그 1500만 켈빈이라는 온도가 있는데, 자, 그때 태양 중심에서의 압력은 굉장히 높아. 알지? 근데 이거를 지구에서 할 거야. 자, 지구에서 압력을 높여봤자 태양 중심만큼의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못 만든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못 만들기 때문에 지구에서 우리가 인공 핵융합 할 때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 압력이 있지만 그거는 태양 중심보다 훨씬 더 작거든. 상상도 못해 작거든. 그러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돼?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인공 태양의 목적은 뭐냐면은 태양에서는 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도는 1500만 켈빈 온도만 되지만 지구에서의 지구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압력은 그렇게 높은 압력, 태양의 압력을 못 얻기 때문에 온도를 굉장히 높게 해야 돼요. 초고온 상태로 해야 돼. 최소한 1억 켈빈 온도 이상이 돼야 돼요. 1억 켈빈 온도 이상이 되는 핵융합에서 자, 중수소 원자핵하고 삼중수소 원자핵을 충돌을 시키는 거야. 알지? 자, 그러면 중수소 질량수 2짜리, 질량 3짜리 충돌했습니다. 그러면 질량수 4짜리 헬륨이 만들어지죠? 내가 그랬잖아. 핵반응 점검에 뭐가 같아야 돼? 질량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핵반응 정에서는 질량수가 얼마야? 5잖아. 그럼 핵반응 후에는? 그치? 근데 헬륨은 4잖아. 그럼 나머지 1짜리. 그래서 뭐가 나온다? 중성자가 빠져나온다. 그래서 4, 1. 똑같잖아. 항상 기억해야 돼. 이건 이제 핵분열에서 더 많이 쓰일 거야. 핵분열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17.6 메가 전자볼트.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뭐가 나와? 질량 결손이 생긴다는 얘기겠지? 자, 바로 이제 요 얘기야, 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 핵융합은 암만 해도 어떻게 돼요? 태양보다는 적은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알지?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 전체 앞으로의 우리 에너지원 중에 하나야. 에너지원 중에 인공 태양, 그 또 하나가 이제 뭐 초전도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대체 에너지인데, 인공 태양이야, 이 모델. 그래서 지금은 1억 켈빈 온도를, 이 온도를 유지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이 유지시키는 시간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1억 켈빈 온도 이상까지 만드는 융합론을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온도를 얼마큼 계속 유지시킬 거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유지시켰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이 야, 우리는 한국보다 더 많이 유지시켰어 라고 발표했는데 아직은 근거를 못 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K스타라고 하죠. K스타. 그래서 요 인공 태양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전 세계에서 1위다. 기술력으로는. 어쨌든 그렇대요. 그런 거 없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태양과 인공 핵융합과 요 그림 좀 잘 봐야 된다. 자, 수소 원자핵이 충돌해서 중수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수소 원자 두 개가 충돌해서 중수소가 만들어져요. 자, 이때 양전자와 그 다음에 그때 반대되는 개념으로 중성미자가
자, 나타났다 사라져요. 양전자 나타났다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헬륨이 되면서 질량 결손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 이것이 태양이야, 태양. 그래서 태양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인공태양이다, 인공태양. 자,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충돌시켜. 그럼 여기가 빨간기 양성자고 여기가 이제 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3개짜리, 그러니까는 질량수 5짜리 헬륨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질량수가, 자, 여기 만들어진 다음,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다시 어떻게 돼? 질량수 4짜리가 되면서, 그치? 질량 4짜리가 되면서 질량수 하나가 빠지지? 자, 그러면 이때 중성자 빠져나오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야. 이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제, 지금 양성자는 그냥 2개고 중성자가 3개니까 이 상태에서 자, 결합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안정되니까 이때 중성자는 빠져나오는 거야. 자, 이것이 인공핵융합 반응이다. 자, 다음. 핵융합은 토마메스로 배웠던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아. 빅뱅 할 때 했던 거. 빅뱅. 빅뱅 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 마지막 단원에도 나왔었어. 자, 핵분열이야, 핵분열. 자, 핵이 쪼개지는 거죠. 핵이 쪼개지는 거야, 핵이. 그래서 우리가 핵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질량수 같다는 걸로 많대. 이게 이제 막 바륨, 막 크립톤 막 외워야 되거든. 자, 일단 우라늄 동위요소 중에 질량수 235예요. 자, 요 235짜리가 있어. 자, 얘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서 얘한테 중성자를 쏴. 그럼 중성자하고 우라늄 원자핵이 빵 충돌을 해. 빵 충돌을 해. 자, 충돌하면서 자, 질량수 92짜리 크립톤과 141짜리 바륨이 만들어져. 쪼개지면서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성자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200메가 전자볼트가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우라늄의 핵반응이야. 핵반응인데, 이 우라늄은, 자, 그냥, 일단 우리 요거 좀 체크해보자. 자, 질량수가 235지. 플러스 1이지. 질량수 92, 141, 3입니다. 똑같죠? 똑같아. 자, 그러면서 얘는 3개의 다른 우라늄, 235 우라늄과 다시 충돌해. 그래서 또 핵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3개의 다른 우라늄과 충돌하니까 여기에서 총 몇 개가 나와? 9개의 중성자가 또 나올 거야. 그 얘는 또 9개의 우라늄하고 또 충돌하겠지? 그래서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은 바로 뭐냐면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서 자, 이 방출되는 중성자가 다시 또 다른 우라늄과 또 충돌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에너지는 어떻게 돼?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가 그 온도와 압력을 버틸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원전이 폭발이 될 거야.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후쿠시마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때 이제 우리가 2가지를 이제 할 거야. 자, 일단 요 중성자는 고속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중성자의 속도를 낮출 거예요. 자,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연쇄되는 이 반응의 속도를 줄일 거예요. 알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감속제라고 해요. 감속제. 그래서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건데 감속제인데 이 속도를 줄일 때 이 중성자 감속제 중에 중성자를 흡수하는
원소를 집어넣고 반응시키려 해. 그러니까 세 개가 땅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세 개 중에 두 개 흡수해서 하나만 더 연쇄반응이 일어나게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핵반응, 핵분열, 원자로 해서 이걸 조절한단 말이야. 알지? 자, 크립톤과 바륨이야. 자, 요거만큼 꼭 외우자. 우라늄, 크립톤, 바륨. 세 개의 중성자. 꼭 외우자. 그렇지?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 빵 충돌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크립톤하고 바륨이 만들어지면서 중성자 3개가 나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바륨이고, 자, 얘가 이제 크립톤이 되고, 중성자가 3개 나오면 가까이 또 우라늄은 또 빵 충돌할 거야.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하고 핵분열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인공 핵융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분열. 자, 요 두 개 비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수소, 삼중수소, 헬륨, 중성자. 그치? 그 다음에, 자, 중성자하고 우라늄, 빵, 충돌, 바륨하고 크립톤, 중성자 3개. 그치? 에너지는 핵분열이 더 크다. 자, 핵반응 전과 후에 뭐가 보존이 된다? 질량수가 보존이 된다. 그치? 그리고 전하량도 보존이 된다. 그래서 전하량 보존까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왜냐면 이 중수소 같은, 자, 앞에서 태양에서는 양전하가 필요했었단 말이야. 그치? 태양의 핵융합 반응에서. 근데 요게는 플러스기 때문에 헬륨은 이카 플러스거든. 이때는 양전자가 필요 없단 말이야. 그치? 그게 전하량 보존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도 이제 어떻게 돼요? 92, 원자 핵이니까 플러스 92가 되고요. 그치? 자, 얘는 플러스 36이 되고, 자, 플러스 56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전하량은 요거 두 개 합하면은, 90이 나오네. 그래서, 자, 질량수가 보존이 되고, 전하량이 보존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질량 결소는 예질량과 예질량 합쳤을 때 예질량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질량하고 자, 얘네 질량하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